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TACS의 이제 수면하고 이제 졸음에 대한 이 효과에 대한 논문들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논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수면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 수면은 저희 삶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면이라는 게 저희의 그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 아래 이 CDC, 그러니까 질병통제관리센터 관리센터라고 불리는 이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 성인 3명 중 1명은 이 최소 한 7시간 정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좀 수면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런 수면 유도제 아니면 수면제 같은 약을 처방해 왔지만 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제별로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약을 우선적으로 약을 처방하는 게 가장 우선시되는 방법은 아니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약에 대한 부작용과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최근 이런 약이 아닌 좀 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런 수면 불면증과 같은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 이 리피티드 TMS, RTMS라 불리는 이 방법과 그리고 THS 혹은 이 TDCS를 통해 뇌의 활동을 이제 조절을 해서 슬립이나 이제 수면에 드는 이런 입면 시간 같은 거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다고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몇몇 이 선행 연구에서는 이 전두엽 영역의 THS 자극을 인가함으로써 이런 수면 그리고 수면에 드는 이 입면 단계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을 확인한 바가 있고 그 일례로 세타 대역의 THCS를 인가할 경우 이 졸음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이 N랩 단계의 수면을 취할 때 이 슬로우 웨이브 액티비티, 브레인의 슬로우 웨이브 액티비티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한 연구들 또한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세타 대역 뿐만 아니라 알파 대역 또한 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잠이 드는 단계로 이제 접어드는 이 전환점에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런 THS 자극을 인가하기 위해 자극 전극을 프론탈 그리고 이제 프론탈과 팔에 전극을 부착하여 자극을 인가해 왔었고 그리고 이 자극을 인가함에 있어서 이 자극 주파수라는 이 THS 파라미터를 이제 모든 피험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자극을 인가해 왔다는 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설명드릴 논문들 중에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런 자극 몽타주를 개선을 하기 위해 진행을 했던 논문이고,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피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이 THS 자극 주파수를 이제 개인에 맞춰서 자극을 인가하는 게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을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입니다. 첫 번째 이 논문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5.00 그리고 Q2에 레이팅되어 있으며 제가 잠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프론탈 그리고 뭐 팔뚝 이런 데 프론탈과 팔뚝에 전극을 부착하는 몽타주 대신에 두 개의 전극을 모두 이 두피에 부착을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브레인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이런 그 수면이나 이런 졸음에 대한 이 THS 효과가 더 향상되는가를 확인을 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실험은 총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패러다임은 레스팅 스테이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별도의 태스크는 진행되지 않았고 이때 레스팅 스테이트는 아이즈 클로스드 상태에서 이제 측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각각 피험자들의 자극 전후의 이 졸음 정도를 체크하기 위해 이 KSS 설문이라는 것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모든 피험자들은 2회 실험에 참여하였고 최소 7일의 간격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극 연구들과는 다르게 실험 시간을 아예 고정을 했는데요. 모든 피험자들은 이제 점심을 먹고 와서 오후 2시부터 이제 이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EEG 신호는 총 이제 28채널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THS 자극 전후로 5분 동안 그 눈을 감고 있는 레스팅 스테이트 상태에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KSS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실험의 시작 그리고 끝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THS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이 THS 컨디션은 실제 자극이 들어가는 이 THS 조건 그리고 가짜 자극 인가되는 이 쉔 컨디션 이렇게 두 종류였고요. 에노드 그리고 캐소드 전극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F7 그리고 T7의 사이 그리고 F8 그리고 T8 사이에 이제 부착하여 자극을 인가를 하였습니다. 자극 세기는 0에서 0.6mA 사이에서 이제 피험자별로 개별로 조절하여 인가되었고 자극 세기는 총 10분, 자극 기간은 총 10분, 그리고 자극 주파수는 이제 5Hz로 결정되어 자극이 인가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이 자극이 인가됨에 있어서 피험자들은 이 EEG 측정했던 레스팅 스테이트 상태와 동일하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자극을 인가받았습니다.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하이패스 필터
를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이 이제 요 제가 써둔 것처럼 high pass filtered with the time constant of 1 second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아직 제가 완벽히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추후 좀 설명을 좀 댓글로 좀 따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한 이후 로우패스 필터를 70Hz에서 적용하였고 노치 필터를 50Hz에서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필터링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고 주파수 분석의 이제 범위는 0.5에서 29Hz였습니다. 이렇게 주파수 분석을 한 이후 이제 데타, 세타, 알파, 베타 내역에 대해 이제 정량 분석을 따로 추후 이제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의 결과는 이제 주파수 밴드별 자극 전 그리고 자극 후 자극 조건에 따른 자극 전 자극 후에 이제 밴드별 주파수 파워로 나타냅니다. 이걸 봤을 때 이제 좀 정성적 결과다 보니까 뭐 주파수 파워의 변화를 저는 그렇게 크게 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약간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좀 네, 이 세타 대역의 뭐 후두엽 영역이라든가 뭐 알파 대역의 이 전두엽 그 센트럴 그 전두엽 영역 그리고 이 베타 대역에서 좀 주파수 파워의 자극 이후 좀 증가가 나타났다 정도만 이제 좀 알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이 각 THS 조건에 따른 이 주파수 밴드별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주파수 파워의 변화 그리고 이 실제 THS랑 쉔 조건 사이의 이 통계를 돌린 다음에 이 T값을 이 분포로서 이제 나타낸 결과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결과를 보았을 때 쉔 조건과 달리 이 실제 세타 THS를 인가할 경우 이 세타 대역과 이제 알파 대역에서 이런 주파수 파워가 이제 자극 전 대비 후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 THS, 세타 THS랑 쉔 조건을 비교했을 때 세타 대역에서는 이 후두엽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파수 파워가 실제 THS 조건에서 이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알파 대역 같은 경우에는 요 우측 도저염 센트럴 영역에서 이 주파수 파워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 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정확히 어떤 헤르츠에서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Hz 별로 1Hz 간격으로 이제 주파수 분석을 수행한 결과고 이 왼쪽에 있는 요 두 열 같은 경우에는 각 THS 조건별 자극 전 대비 자극 후에 주파수 파워 변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결과들은 실제 THS랑 쉔을 비교한 다음 이제 그 T값을 분포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이 그림들을 쭉 봤을 때 이 세타 대역의 이 5, 6, 7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주로 이 후두엽 영역에서 이렇게 주파수 파워가 유의미하게 쉔 조건 대비 세타 THS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알파 대역 같은 경우에는 8Hz 그리고 10Hz 그리고 뭐 11Hz 정도까지 봤을 때 주로 이 센트럴 영역 그리고 이 프론탈 영역에서 주파수 파워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 10Hz 영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그 채널들에서 이런 주파수 파워의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 결과들을 봤을 때 본 논문에서 이제 언급을 하기를 이 세타 대역에서 이제 깨어 있다가 이제 슬슬 이제 좀 졸려지기 시작한다. 즉 이제 졸리게 되면은 이 전두엽 영역에서 이 세타가 가장 먼저 활성화를 됐다가 이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점차 후두엽 영역으로 이렇게 이런 세타 파워의 증가가 퍼져나간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한 선행 연구가 이제 몇몇 존재하고 이 본인들이 분석한 게 5분이라는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이제 에버리지를 해서 이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후두엽 영역에 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런 주파수 파워의 증가가 깨어 있다가 이 자극으로 인해 좀 졸음이 좀 유발된 졸음을 조금 유도하는데 좀 효과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이 지표로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고 이 알파 대역에 대한 이 두정엽 영역의 센트럴 영역의 증가 같은 경우에는 이 짧게 몇 초간 지속되는 수면은 이 마이크로 슬립이라는 단계가 별도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이 마이크로 슬립이라는 단계에서 이 알파 파워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들이 존재하고 본인들이 확인한 이런 그 주파수 파워의 패턴과 그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한 패턴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알파 대역과 이 세타 대역의 주파수 파워의 변화가 모두 이런 졸음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쉔 조건 대비 세타 THS의 주파수 파워 변화와 그리고 쉔 조건 대비 이 세타 THS 조건에서 받은 이 KSS 설문 그러니까 이 졸음 정도를 나타내는 이 KSS 설문 안에 이 코릴레이션 분석을 수행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주파수 밴드 그리고 어떤 이 전극에서도 이렇게 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전반적인 결과들을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이런 좀 실질적인 피험자가 느끼기는 이 졸음의 정도의 이제 THS가 효과를 주지는 못했으나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뭐 이런 세타 대역의 증가 그리고 알파 대역의 증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세타 THS가 이런 졸음을 유도하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줬을 거라 좀 생각을 한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이 코릴레이션 결과처럼 이런 좀 실질적인 행동적 설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는 본 논문에서는 좀 셀링 이펙트, 그러니까 천장 효과 때문이지 않나라고 좀 이렇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에 실린 논문으로 사이클러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3.47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단일 하나의 주파수를 고정해서 모든 피험자들에게 적용했다는 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자극 주파수를 피험자별로 이제 개인 맞춤형 자극을 인가함으로써 슬립 듀레이션, 수면 시간에 대한 이 THS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본 논문에서 이제 모든 실험은 총 25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모든 피험자들은 이 수면에 참여하기 전에 이 ISI, 그 인썸니아 설베이 인덱스라고 이제 불면증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 있는 설베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뭐 피험자들의 연령, 그리고 이 피험자들의 이제 불면증 정도에 따라서 노 인썸니아, 그리고 뭐 인썸니아 뭐 그 단계 그리고 온 거고, 이제 치료가 필요한 그 불면증, 그리고 심각한 이제 불면증,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피험자들을 구분을 해둔 상태고요. 추후 이 불면증 단계, 그리고 이 나이에 따라서 별도로 또 따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은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를 사용을 하였고, 슬립 듀레이션을 또 따로 별도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실험은 총 2주 동안 연속적으로 이제 집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피험자들이 이제 뭐 따로 오퍼레이터를 불러서 실험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포터블한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피험자들이 직접 해당 장비를 쓰고 이렇게 자극을 인가받고 뭐 신호를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제가 이 앞에 레스팅 스테이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분석에서 주로 메인으로 사용된 건 이 슬립 듀레이션이라는 것과 이제 수면에 드는 입면 시간 정도고요. 이 레스팅 스테이트 EEG 같은 경우에는 본 실험 전에 따로 측정을 해가지고 자극 주파수를 결정하는 데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EEG 신호는 이 전두엽의 이 두 채널을 통해서 따로 측정이 되었고, 요 두 채널을 통해 이 자극 주파수를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THS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실험에 사용된 이 THS 컨디션은 이 픽스드 THS라는 조건이 이제 기존 연구들에 주로 사용하는 것 같이 모든 피험자들에게 이제 동일하게 자극 주파수를 인가하는 컨디션,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라고 불리는 피험자에 맞춰서 자극을 인가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쉔 조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극 주파수는 이제 5 그리고 10Hz가 이제 픽스드 THS의 조건이고요. 세타 그리고 알파 밴드 같은 경우가 이 퍼스널라이즈 THS의 조건입니다. 이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둔 5, 10 그리고 세타 알파가 이제 자극 주파수, 제가 자극 관련 발표를 할 때랑 좀 양식이 달라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이 5Hz 그리고 10Hz의 이 자극 사인파를 이렇게 그림과 같이 합쳐가지고 한 번에 이제 자극을 인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라이즈 프리퀀시 블렌디드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이제 퍼스널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5.7Hz 그리고 9.6Hz 이 두 Hz 성분을 이제 섞어서 한 번에 자극으로 인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극 전극은 FP1 그리고 FP2에 부착을 하여 자극을 인가하였고, 자극 세기는 모든 피험자 동일하게 0.6mA로 인가되었습니다. 자극 인가 시간은 총 15분 동안 이제 인가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이제 분석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밴드패스 EEG 대에 측정된 데이터 EEG 데이터를 이제 밴드패스 필터링을 0.3에서 45Hz 구간에 대해서 적용을 하였고, 3Hz부터 12Hz대의 이제 주파수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퍼스널라이즈 조건에 이제 THS 주파수를 결정하기 위해 4에서 6Hz 그리고 9에서 11Hz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피크 주파수를 자극 주파수로 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슬립 온셋 타임이라는 것은 쉼 조건에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었고요. 이 픽스드 THS랑 이제 퍼스널라이즈 THS 조건에서만 이제 존재를 했는데, 이 슬립 온셋 타임 입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종료된 시점 이후 이 피험자들이 측정하는 장비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 수면 단계를 검출해주는 이제 어플을 적용을 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전달이 되는 보고가 되는 퍼스트 슬립 에폭 부터 이제 THS 종료된 시점부터 이 퍼스트 슬립 에폭이라고 불리는 요 구간까지를 이제 슬립 온셋 타임으로 정의를 해서 추후에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래 결과는 이 슬립 듀레이션, 그러니까 이 자극 조건에 따른 이 슬립 듀레이션과 그리고 온셋 타임,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통계 결과를 나타내는 표이고요. 여기 그림에 나타나는 이 P1이 이 픽스드 THS 조건이고, 이 P2가 퍼스널라이즈드 THS 조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쉔 그리고 P1 대비 P2가 이제 그 슬립 듀레이션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P1 대비 P2에서 이 입면 시간이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통계 결과는 오른쪽 표에 이렇게 따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 THS 조건과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드 THS 조건을 이제 비교한 결과로 슬립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퍼스널라이즈드 THS가 픽스드 THS 대비 19분 더 증가하였으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온셋 타임 또한 이 퍼스널라이즈드 THS가 픽스드 THS 조건 대비 6분 감소, 그러니까 잠에 6분 더 빨리 들었고 이런 결과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각 픽스드 THS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드 THS와 이제 쉔 조건을 비교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스드 THS 조건 같은 경우에는 쉔 조건 대비 이제 3분 정도만 이제 수면 시간이 길어졌고 이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 퍼스널라이즈드 THS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쉔 조건 대비 22분 가량 이 수면 시간이 길어졌으며 이게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이 슬립 듀레이션 수면 시간에 대해서 이제 나이 그리고 이 ISI 그러니까 불면증 정도에 따라서 이제 피험자를 구분해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표 스캐터 맵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이제 수면 시간이 감소한다고 알려진 이 표준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를 검증하고자 이제 추가적으로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한 분석이고요. 이 분석 결과 기존에 이제 알려지고 이제 보고되었던 이 기준과 본인들의 분석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함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표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피험자들의 연령 그리고 불면증 정도를 구분을 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50세 이하의 이제 젊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수행한 결과 퍼스널라이즈 THS 조건이 픽스드 THS 조건 대비 27분 가량 이 수면 시간을 증가시켰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 올드 그러니까 50세 이상의 고령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이 퍼스널라이즈 THS 조건이 이제 픽스드 THS 조건 대비 10분 가량 이 슬립 듀레이션 수면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ISI 1, 2 그리고 ISI 그러니까 수면 불면증 정도 3, 4를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IS 1, 2가 이 불면증 정도가 심하지 않은 피험자분 그리고 ISI 3, 4가 이 불면증 정도가 심한 피험자들이라고 이제 심한 피험자들이고 이 불면증 정도가 이제 심하지 않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퍼스널라이즈드 THS 조건이 픽스드 THS 조건 대비 약 4분 정도 더 수면 시간을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 불면증 정도가 심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이 퍼스널라이즈드 THS 조건이 픽스드 THS 조건 대비 33분 더 긴 수면 시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런 전체적인 결과들을 다 보았을 때 본 논문에서는 이제 그 퍼스널라이즈드 THS가 픽스드 THS 그리고 뭐 쉔 조건 대비 슬립 듀레이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그리고 또 온셋 입면 시간 또한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수면 시간을 증가시킴에 있어서 이 픽스드 THS 고정된 이 자극을 사용하는 것보다 피험자들 개개인에 맞춰서 이 자극을 인가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었고 이 디스커션 파트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건데 실제 이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이 수면제들이 이 수면 시간을 평균 약 30분 가량 이제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이제 선행 연구들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면제를 처방했을 때 약 30분 정도의 수면 시간이 증가를 하는데 쉔 조건, 그러니까 가짜 자극이 들어가지 않은 가짜 조건 대비 약 20분 가량 이 수면 시간을 증가시킨 이 퍼스널라이즈드 THS 조건이 물론 이 약물보다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충분히 이 쉔 조건 대비 이제 유의미하게 수면 시간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런 THS가 약물 치료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들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그리고 좀 제가 추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따로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두 논문 모두 제가 읽으면서 많이 찾아봤던 부분인데 두 논문 모두 이 THS 몽타주에 대한 정보가 뭔가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좀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봤던 논문들에서는 에노드 위치 그리고 캐서드 위치에 따른 효과가 이제 막 상이하게 나타나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자극정극의 위치만 뭐 어디 붙였다라고만 설명만 돼 있고 어디가 뭐 양극정극이고 어디가 뭐 음극정극이고 이러한 정보가 이제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레퍼런스도 따로 잡혀 있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극 효과가 정말 뭐 물론 디스커션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자극 관련 논문을 쓸 때는 이런 에노드, 캐서드, 그러니까 THS 파라미터에 관련된 정보는 꼭 좀 더 디테일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내용 두 개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두 번째 논문에서 좀 인상 깊은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THS 프리퀀시가 있는데요.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던 이 연구들과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자극을 인가하게 됐는데 THS를 통해 이제
향상시키고자 무언가를 이제 좀 운동 기능이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말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 인지든 운동 기능이든 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주파수 대역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고려를 했는지 몇몇 한두 논문 정도에서 자극 전극을 좀 여러 개를 사용해서 뭐 헤미스피어별로 다른 주파수를 인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헤미스피어는 달아도 이제 자극 인가되는 뇌 영역별로 자극 주파수를 다르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했는데 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처럼 두 개의 자극 주파수,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 주파수 헤르츠 두 개를 아예 하나의 그 주파수로 합쳐서 자극을 인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새로웠고 또 효과 또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자극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추후 좀 연구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여러 주파수를 이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뇌 영역별로 그냥 이 자극 주파수를 다르게 줄 경우에는 자극 전극이 좀 여러 개가 붙어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두 개의 자극 전극만을 부착함으로써도 동일한 이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 편의성 측면 그리고 피험자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임상에서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서 이제 그 언급을 하고 이제 디스커션 파트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 THS의 효과가 유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정말 다수 존재하지만 실제 이제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약의 효과를 예시로 들어서 약물이나 뭐 약의 효과를 예시로 든다거나 아니면 뭐 재활 방법들을 좀 예시로 들어서 좀 구체적인 숫자들을 제시하면서 본인들의 연구가 뭐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언급을 한 논문은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서 이 두 번째 논문처럼 실제 사용되는 이 수면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논문 선행 연구들을 봤을 때 몇 분가량 수면 시간을 늘려주는데 본인들의 논문에서 이 THS가 20분가량 이제 뭐 증가를 시킨다. 그래서 뭐 큰 어느 정도 성능은 떨어지지만 충분히 이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서 저도 나중에 이 운동 기능 개선이라든가 이명 치료와 같은 이런 자극의 효과 관련 논문을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그 실제 사용되는 방법들을 적용해서 뭐 효과를 확인을 한 연구들을 좀 논문 레퍼런스로 삼아서 제가 진행한 연구의 이제 그 효용성을 좀 어필을 한다면 좀 더 좋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